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4월 19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 참조하여 가족방 입장하셔서 회원님들과 정보 교환 및 분석 조합자료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컨퍼런스 리그 릴 대 아스톤 빌라. 릴은 원정에서도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습은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다만 데이비드에게 가는 공의 양이 적어 공세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고 데이비드도 90분 내내 20회의 터치만 기록하는 등 고립되어 버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확실히 내려앉아 버리는 상황에서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라인을 높게 올리는 릴의 특성이 아스톤 빌라의 기동력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아스날을 상대로도 의도적으로 내려앉는 것이 통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차전 릴과의 대결에서도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도 역습 2방으로 효율은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더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2차전에서도 상당히 실리를 챙기는 플랜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1차전을 이기면서 일단 지켜야 할 필요도 있는데다 릴과 아스날을 상대로 성과를 거둔 전술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스톤 빌라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아스톤 빌라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보여주는 견고함과 역습에서의 효율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릴이 점유를 잡은 상황에서도 아스톤 빌라의 중앙 압박에 데이비드도 별다른 활약을 못했고 높은 라인이 아스톤 빌라의 역습 루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오렌티나 대 빅토리아 풀젠. 피오렌티나는 지난 경기에서는 비라기와 곤잘레스를 모두 선발에서 제외하는 등 2차전에서 승부를 볼 요량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피오렌티나가 중앙에서의 점유가 되는 전력이라서 2차전에서도 높은 점유를 가져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앙에서 생각보다 상대를 공략하는 능력이 모자란 편이라 측면에 의존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73%의 높은 점유를 가져갔음에도 기대 득점은 0.38골에 그쳤습니다. 풀젠이 한 골 싸움에서는 불리한 편입니다. 예선과 본선 통틀어 컨퍼런스 리그에서 3골만 허용하고 있는 수비력은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압박을 받는 시퀀스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은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풀젠이 보여주는 세밀한 플레이가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비력으로 비비는 것에는 점수를 줄 수 있어도 피오렌티나 홈에서 90분 내내 상대 공세를 막아세울 만한 전력은 아닙니다. 피오렌티나의 우세를 봅니다. 물론 풀젠도 상당히 강력한 수비벽을 바탕으로 실점을 줄이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세밀함이라는 면모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피오렌티나의 측면 공격이 어느 정도 풀리는 상황에서 한 골이 들어간다면 불리한 쪽은 역시 풀젠입니다. PAOK 대 클럽 브리어. PAOK가 원정에서 졌다고 실망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홈에서 강한 전력이기도 하고 지난 라운드에서도 2차전 홈에서의 매치를 5대1로 이기면서 1차전 패배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컨퍼런스 리그에서 0대0으로 비긴 첫 경기를 제외하면 모든 홈 경기에서 2골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정에서는 아예 점유 싸움을 포기한 인상을 주기도 했지만 홈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클럽 브리에도 공격적으로 충분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비력에서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특히 후반에 내주는 실점의 양이 많은데 2024년 들어서는 리그에서도 이 때문에 성적이 다소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상으로 리그에서는 후반 득점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성적을 커버하고는 하는데 한 골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너먼트에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PAOK가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상당히 화력을 쏟아부어버리는 능력이 뛰어난 편으로 한 골 차이의 패배는 2차전 홈에서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전력입니다. 자그레브와의 매치에서도 홈에서의 화력이 큰 역할을 했었고 클럽 브리에가 난전 양상에서 이득을 챙기기에는 후반에 보여주는 실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페네르바체 대 올림피아코스. 페네르바체는 2차전에서는 일단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화력을 끌어올려야 할 전망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는 수비적으로 되려 약점을 보이는 유형이기는 한데 그래도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지난 1차전에서 원정에서 점유를 잡고 몰아치는 상황을 만든 것은 긍정적입니다.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는 공식전에서는 그동안 무득점에 그치는 모습이었으나 지난 경기에서 이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페네르바체의 활약만큼은 믿고 볼만합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우려스러운 것은 강호들과의 경기 기록입니다. 특히 유로파에서도 프라이부르크 같이 중앙을 잡고 몰아치는 팀을 상대로는 상당히 무력했습니다. 원정에서는 0대5로 대패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페네르바체를 상대로 점유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도 역습으로 상대를 공략한 모습이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강호들을 상대로 수비적인 난조가 심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네르바체가 공격성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그 반동으로 실점률이 되려 올라가고는 하지만 그래도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로 중앙을 잡고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1차전에서 보여준 걸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림피아코스가 중앙을 잡고 몰아가는 팀을 상대로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유로파리그 AS 로마 대 AC 밀란. 로마가 홈에서 수비를 우선한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습니다. 은디카 크리스탄테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굳이 밀란의 공세를 온몸으로 받아내기에는 로마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1차전 결과가 1대0 신승이었다는 점도 로마가 공세적인 플레이를 어느 정도 유지할 이유입니다. 오히려 강호들을 상대로 데로시 체제에서는 미드필더의 압박과 소유라는 면에서 나아진 모습이기 때문에 디발라 루카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효율이 상당히 큽니다. 밀란은 사수홀로 전에서 로테이션을 대거 돌리면서 2차전에서 승부를 볼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일단 밀란은 볼 것도 없이 공격적으로 해야 하는 상태인데 다만 밀란이 늘 간격 유지라는 면모에서 약점을 보이는 전력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8실점만 하고 있는 홈에 비해서 실점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나마 로마가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풀어갈 방법 자체는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결국 로마나 밀란이나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난전 양상을 일단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밀란이 원정에서 가지고 있는 실점과 수비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것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밀란이 상대의 전방 압박을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탈란타 대 리버풀. 아탈란타가 기본적으로 라인을 크게 내리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3골 차이로만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리를 챙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 것이 아탈란타가 중앙에서의 점유를 가져가기 어려운 강호들을 상대로는 약한 편이지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도 3골 이상을 허용한 것은 한 번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노려볼만 합니다. 리버풀은 2연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최근 공격수들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난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상대가 잠그는 상황에서 공격수들이 전전긍긍하다가 후반에 골을 겨우 하나 넣고 올라오는 상대를 타격하는 상황으로 겨우 꾸역승이나마 기록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여 리버풀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3골 차이의 스코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클럽 감독이 유로파를 버리고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버풀이 일단 이길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아탈란타가 지더라도 올라가는 상황을 만난다면 크게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물론 리버풀이 유로파를 버리고 리그에 집중하는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리버풀의 승리가 1순위는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웨스트햄 대 레버쿠젠. 웨스트햄은 파케타가 없는 상황에서 역전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케타가 없으면 리그에서도 중앙에서 공이 돌지 않는 양상이 자주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엔도 없는 상황에서는 안토니오를 향해서 뻥 차주는 것이나 쿠두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두 플랜 모두 레버쿠젠이 어렵지 않게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레버쿠젠은 리그에서는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이제는 유로파와 포칼에서 우승해서 3개의 트로피를 얻어내는 것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보니페이스가 돌아온 상황에서는 결정력이 상당히 올라온다는 점이 드러나기는 했지만 레버쿠젠이 원정에서 굳이 1차적인 플랜이 화력 증강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웨스트햄이 역습을 위해서 최대한 웅크리는 플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맞부딪히면서 실점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공을 최대한 소유하려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레버쿠젠이 2연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웨스트햄의 현재 공격 엔트리 가지고는 레버쿠젠을 확실하게 잡아낼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물론 레버쿠젠도 굳이 무리하게 플레이를 하면서 웨스트햄에게 역습 시퀀스를 내줄 이유는 없습니다. 마르세유 대 벤피카. 마르세유는 릴이나 PSG, 렌 같이 중앙에서의 힘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그다지 힘을 쓰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단 벤피카가 2차전에서 매우 보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신경 쓰이는 상태인데 감독이 코트 디부아르 감독직에서 실패한 이유도 라인을 내린 팀을 잘 공략하지 못했던 탓이 컸으며 오바메양도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는 공간이 적어서 상당히 까다로움을 느끼는 편입니다. 벤피카는 원정에서 철저하게 저득점 양상을 선보이는 편입니다. 골이 들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원정 2경기에서 1득점 무실점으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벤피카가 무리하게 라인을 끌고 올라올 이유는 하등 없는 상태입니다. 벤피카가 지키기에만 집중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해봅니다. 마르세유가 낮은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벤피카에게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것입니다. 벤피카가 무리하게 올라올 이유가 없기는 하지만 오바메양이나 마르세유의 가세 감독이 모두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는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